O2 2-2 페이지 70페이지 용해도를 보도록 할게. 자, 용해도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용액의 개념부터 지금 나오는 거거든. 자, 용액이라는 것은 용질이 용매에 녹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용질하고 용매가 서로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용액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거고, 자, 보통 예를 들어서 소금, 물, 용액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소금이 용질이 되고 물이 용매가 되겠지. 보통은 고체가 용질이고 액체가 용매인데, 만약 기체하고 액체가 섞여 있는 경우는 기체가 용질이 되고 액체가 용매가 돼. 그리고 또 만약 액체하고 액체가 섞여 있는 경우는 적은 양이 용질이고 많은 양이 용매가 된다는 거. 근데 보통은 이제 고체하고 액체 또는 기체하고 액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액체가 이제 용매에 해당이 되고 고체나 기체가 용질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이 용어부터 딱 익혀줘야 돼. 자, 그러면 포화 용액하고 불포화 용액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자, 포화 용액은 뭐냐면은 그 용액에 최대한 녹아있는 상태. 자, 그 용액 속에 최대한 용질이 녹아있는 상태. 자, 더 이상 그 용질을 녹일 수 없는 상태. 꽉 차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포화 상태. 그럼 불포화 상태는 뭐야? 더 녹을 수 있는. 자, 더 녹을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불포화 용액이라 불러준다. 자, 거기 개념을 잠깐 보면, 자, 포화 용액이라는 것은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우리가 포화 용액이라 불러주고, 자, 불포화 용액은 포화보다 적게 녹아있어서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더 녹을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불포화 용액이라 불러준다. 자, 그래프로 봤을 때는, 자, 이게 온도고 이게 용해도 곡선인데, 자, 이 곡선 상태에 있을 때는 포화 상태고, 자, 이것보다 낮은 상태는 우리가 불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용해도라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까? 자, 용해도. 자, 용해도는 밀도처럼 그 물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특성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왜냐면 용매라든지 용질. 자, 용매에 따라서 용질에 따라서 또는 온도에 따라서 각각 이게 달라지긴 하지만 같은 온도 같은 용매에서는 그 용질이 녹을 수 있는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된다는 거. 자, 교재를 볼게. 자,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자, 특정 온도에서, 자, 어떤 온도에서 용매 몇 g당? 100g당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용해도로 한다. 자, 다시 정의부터. 자, 용해도는, 자, 어떤 온도에서, 온도가 중요해. 어떤 온도에서, 자, 용매 몇 g당? 100g당. 물 100g당.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물 100g당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용해도로 불러준다. 그래서 얘는 이미 그람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용해도는 단위를 안 써도 그냥 당연히 그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자, 20도씨에 그 어떤 물질 용해도가 20이라고 하자. 답이 없지?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용해도가 20이야. 그럼 이게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이 용질이 몇 g이다? 20g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 이거야.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합의를 본 개념이기 때문에 용해도는 단위를 쓰지 않아도 당연히 g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용해도는 이 20이라고 표현한 것은 용질의 질량이야. 이미 용매는 100g이라는 기준을 깔았기 때문에 여기 쓴 20은 용질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 자, 그러면 교재 잠깐만 볼게. 자, 용해도는, 자, 일정한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 그리고 용매, 용질,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보통 이 용매를 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물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자, 물에 대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만약 물이 아니라 에탄올이라든지 에테르라든지 다른 용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용질의 용해도는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면 된다. 자, 됐지? 자, 그러면 요괴도 개념을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갈게. 자, 요괴도 20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 물 몇 g당? 100g당 용실이 20g 녹아있다는 의미에 해당이 돼. 자, 다시 말해서 이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의 질량 비를 가르쳐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용매가 몇이야? 100이야. 용질은 몇이야? 20이야. 그치? 자, 용매 100g에 용질 20g이 녹았어. 그러면 얘네들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는 소리야? 5대 1이라는 소리야. 이거 비율을 가르쳐주는 거야, 비율. 자, 뭔 소리냐? 물 100g에 용질 20g이 녹았다고 해서 이 용액이 무조건 물이 100g을 기준으로 두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진 않거든. 예를 들어서 물 200g이라고 하자. 자, 물 200g인데 용해도가 20이야. 그러면 물 100g에 20g이 녹으니까 물 200g에는 몇 g이 녹아? 40g이 녹겠지. 왜? 100대 20은 200대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물 200g이 아니라 물 50g이라고 하자. 물 50g밖에 없는데 용해도가 20이야. 그러면 얘는 몇 g 녹아야 돼? 100대 20은 50대 X니까 얼마야? 10g이 녹겠지. 이런 식으로 용매와 용질의 질량 비율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용해도다. 그래서 용매의 질량이 달라지면 최대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 당연히 비례해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은 용매의 질량을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 다시. 자, 이 그래프에서, 자, 이 곡선이 포화야. 자, 포화 아래쪽이 뭐야? 불포화 상태야. 그러면 이 불포화 상태가 이 지점이면, 자, 이 불포화 상태의 용액을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는 얘를 어떻게 시키면 된다? 냉각시키면 돼. 온도를 낮춰주면 돼. 자,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용질을 더 넣어서 포화 상태를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용질을 더 넣어주든가 아니면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이 불포화 용액이 포화 상태의 용액으로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자, 이 곡선을 가지고 직접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고체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고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기울기의 차이는 있지만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를 하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10도실 땐 20, 20도일 땐 30, 30도일 땐 50, 40일 땐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네들은 다 물 몇 g을 기준으로 두는 거야? 물 100g을 기준에 뒀겠지.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자, 물 100g일 때 40도씨에서 포화 상태인 용액을 20도씨로 냉각을 했어. 그때 석출되는 용질을 물어봤어. 자, 40도씨의 포화 상태야. 물 100g에. 그러면 몇 g을 녹인 거야? 70g을 녹였겠지, 그치? 자, 얘를 몇 g으로 냉각시켰어? 20도씨로 냉각을 시켰어. 자, 얘로 냉각을 시켰어. 자, 그러면 요만큼 더 이상 어떻게 돼? 요만큼 더 이상 녹아있지 못하겠지. 그러면 이 포화 상태 40도일 때는 70g이 녹지만 20도씨일 때는 몇 g까지밖에 못 녹아? 30g밖에 못 녹기 때문에 자, 70g에서 30g을 뺀 요 차이가 어떻게 된다? 용액에 석출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40도씨일 때는 70g 녹았는데 20g일 때는 30g이 녹으니까 자, 몇 g이 석출된다? 40g이 더 이상 녹지 않고 녹아있지 못하고 다시 고체 상태로 석출이 될 것이다. 자, 교재를 보면 자, 여기 교재 중간을 여기 보면 기체 용해도 바로 위를 보면 자, 용질의 석출에 대해서 나와 있어.
자, 용액이 냉각이 되게 되면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냉각된 온도의 용해도보다 더 많이 녹아있었던 이 용질이 석출이 된다. 자, 다시 말해서 다시 녹아있다가 다시 고체로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 온도에서 녹아있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차이만큼 어떻게 된다? 석출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뒤쪽에서 한번 다시 예제를 볼 건데, 자, 요 경우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자, 30도씨에 포화 용액이 있어. 근데 30도씨의 포화 용액이, 잠깐만. 자, 30도씨의 포화 용액 몇 g이 있냐면은 75g이 있어. 자, 얘를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 이렇게 물어봤어. 자, 볼게. 자, 포화 용액이라는 것은 용액, 용질하고 용매를 어떻게 준 거야? 더한 값이겠지.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30도씨의 용해도는 얼마야? 50g이야. 그러면 이 50g은 물 몇 g에 녹아있는 상태야? 100g에 녹아있는 상태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용해도상의 포화 용액은 30도씨에 150g이란 말이야. 왜? 100g에 50g을 녹아있는 상태니까. 근데 현재 여기서 주어진 것은 몇이야? 75g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 말하자면 제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인 상태야. 그러면 자, 보자. 이 곡선에서는 30도씨에서 20도씨로 낮춰졌을 때 요만큼의 석출이 될 거야. 푸는 방법 잠깐 봐봐. 자, 용해도상의 포화 용액은 150g이야. 자, 150g에서 석출되는 양은 얼마야? 50에서 30을 빼니까 20g이야. 근데 주어진 건 몇 g이야? 75g이야. 그러면 이 75g일 때는 석출될 수 있는 양이 얼마야? 자, 얼마가 돼야 돼? 자, 요거의 반이니까 10g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자, 포화 용액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용질 플러스 용매이기 때문에 뭐랑 비교를 하느냐? 용해도와 물 100g을 더하게 되면 포화 용액이 돼. 자, 얘와 어떻게 해준다? 비교를 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하고, 몇 페이지냐면은, 자, 뒤쪽에 71페이지. 71페이지를 풀고, 그 다음 뒤쪽에 75페이지 예제 문제를 풀 거야. 자, 75페이지를 보면, 자, 여기서 잠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래프 밑에 유형 1번, 2번, 3번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유형 1번, 2번, 3번을 풀어보고, 옆에 있는 유제 문제를 풀게 되어 있거든? 자, 요 페이지와, 자, 여기 71페이지. 자, 얘를 풀어보고, 선생님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하도록 하고, 얘네를 풀기 전에 기체 용해도를 하나 더 배워야 되니까, 자, 일단 이거를 필기를 하고 기체 용해도를 좀 배우고, 그 다음 71페이지, 75페이지를 풀어보고 선생님이 다시 문제풀이를 해주도록 할게. 자, 아까를 이어서 기체 용해도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체는 고체랑 틀리게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의 영향도 같이 받는다는 거.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가 녹아 들어가는 용해도가 증가한다. 자, 거기 교재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와 있고, 탄산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자, 탄산음료라는 것은 뭐냐? 설탕물에 이산화탄소를 녹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거기 보면 온도가 A 용액이 B 용액보다 낮아. 그러니까 B가 온도가 더 높단 말이야. 그러면 이 B가 기체에 대한 용해도가 더 크겠어? 더 작겠어?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으니까 A가 기체에 대한 용해도가 더 크겠지. 기체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보면 그 탄산음료 보면은 거기에 막 뽀글뽀글 나온 거 있잖아. 이게 바로 기포인데 이 기포의 발생량이 A가 기체 용해도가 더 크다면 클까 작을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말하자면 여기서 이 뽀글뽀글 나왔다는 것은 이 기체가 잘 녹았다라는 거야? 잘 녹지 않았다라는 뜻이야? 용액이 잘 녹지 않았으니까 뽀글뽀글 나왔겠지.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증가하고 그래서 여기 뽀글뽀글하는 기포의 발생량이 어떻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그러니까 용해도가 클수록 기포의 발생량이 작은 거고 용해도가 작을수록 기포의 발생량이 크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압력을 봐봐. 자, 압력은 A가 B보다 높아.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자, 뚜껑을 닫아놓으면 기체가 못 날아가기 때문에 그 내부 압력이 증가를 하겠지. 그러면 기체 용해도가 증가하니까 기체 발생량이 적어진다 이거야. 뽀글뽀글한 게 더 적어진다. 자,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온도가 낮아져서 용해도가 증가하는 케이스는 자, 반대로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입을 뻐끔뻐끔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름철이 되면 이 물 속에 산소가 잘 많이 녹아 들어가지 않겠지. 많이 석출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물 속에 산소량이 적으니까 물고기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수면 위까지 올라와서 호흡을 하게 된다. 이 뜻이 되는 거고. 자, 옆에 사이드에 그 온도에 따른 기체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을 보면 컵에 물을 담아서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면 거기 줄 쳐봐.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면 자, 햇빛이 잘 들면 당연히 온도가 높겠지. 그러면 기체 용해도가 작아지니까 기포 발생량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컵 내부에 작은 공기방울들이 뽀글뽀글 생긴다. 그 다음 두 번째 수돗물을 끓여서 자, 수돗물 끓게 되면 수돗물 속에 녹아있었던 기포들이 어떻게 돼?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뽀글뽀글. 그래서 소량의 염소 기체를 제거시킨다. 녹아있었던 염소 기체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냄새도 제거가 된다. 자, 압력에 대한 부분은 거기 보면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면 자, 탄산음료 자체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뚜껑을 열게 되면 칙 하고 이 공기가 빠져나오잖아. 압력이 낮아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하얀 거품이 인다. 왜?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포가 석출이 된 거야. 자, 옆에 사이드에 맨 마지막에 4번 보면 압력에 따른 기체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은 잠수부. 자, 잠수부 같은 경우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수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져. 그러면 혈액 속에 기체가 많이 녹아 들어간단 말이야. 뭐 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근데 문제는 뭐냐? 올라올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급격하게 올라오게 되면 이 혈액 속에 녹아 있었던 이 기포들이 석출이 되면서 혈액 순환을 방해를 할 수가 있어. 자, 그것 때문에 잠수병이 걸릴 수가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옆에 사이드에 나오고 있어. 그래서 잠수병 이야기는 요 내용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으면 자, 직접적으로 이 용해도는 문제를 많이 풀어가야 되거든. 문제 푸는 요령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옆에 71페이지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자, 9번 문제를 설명을 할 테니까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고 선생님 설명을 듣도록 하자. 자, 다 풀고 채점을 해봤겠지? 자, 그럼 옆에 9번 문제만 잠깐 보고 넘어가자. 자, 60도씨에 물 25g에 고체 10g을 녹여서 포화 상태를 만들었어. 용해도를 물어본 거야. 자, 물 25g에 자, 고체 몇 g을 녹였다고? 10g을 녹였어. 자, 포화 용액이니까 용해도도 포화 용액이잖아. 대신 물 몇 g당? 100g당. 이게 용해도겠지.
자, 물 25g이면 10g이 최대로 녹는 거지만 물 100g이 되면 요거의 몇 배? 4배만큼 더 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용해도는 얼마다? 40 이렇게 단위 없이 써주면 된다. 무조건 용해도는 물 100g당 최대한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질량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0번 문제 2번도 가끔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10번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70도씨의 물 100g에 질산나트륨. 자, 거기 질산나트륨을 그래프에서 찾아야 돼. 자, 거기에 70도씨의 용해도가 얼마 나와? 140이 나와. 물이 100g이라도 더 녹을 수가 있는 거야. 100g 이상. 그래서 물 100g에 140g까지 녹은 게 포화 상태거든. 자, 걔를 20도씨로 냉각을 시켰어. 그러면 20도씨로 냉각을 시키면 질산나트륨이 용해도가 얼마야? 87이지? 그러면 요만큼 녹아 있었는데 용해도가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석출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석출되는 양은 140에서 87을 뺀 값이니까 얼마만큼 석출되는 거야? 53g이 석출이 되겠네. 물 100g 기준당. 자, 물 100g이니까 이거지. 만약 물 200g이면 요거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물 50g이면 요거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야. 물의 질량에 따라서 녹아 들어가는 용질이 틀리다. 이렇게 봐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풀었으면 또 정지를 시키고, 자, 뒤에 선생님이 몇 페이지 풀라고 했어? 75페이지 풀라고 했어. 위에 그래프를 보고 유형 1번, 2번, 3번을 자, 답을 가리고 푼다. 답을 보고 풀면 안 돼. 답을 가리고 풀고 답을 가리고 풀어서 자, 선생님은 유형 3번만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 정지. 자, 다시 설명 들어가 볼게. 유형 3번. 자, 70도씨의 포화 용액 320이야. 자, 포화 용액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 온도에 용해도 플러스 100과 비교를 한다. 자, 이거를 외워버려. 외워야 돼. 자, 70도씨의 용해도가 얼마야? 60이야. 그러면 거기에 100을 플러스 하게 되면 포화 용액이 얼마야? 160이네. 이게 160이야. 자, 거기에 자, 몇 도로 냉각을 했어? 50도씨로 냉각을 했대. 자, 이 그래프상에서 70에서 50g으로 냉각시켰을 때는 요만큼 석출이 되지. 자, 얼만큼 석출되니? 25g. 자, 용해도상에서 70도씨의 포화 용액은 160. 60에다 100 플러스해서 160. 거기서 70도씨에서 50도씨로 냉각을 시켰을 때 석출되는 양은 25g. 자, 이게 석출되는 양이야.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것은 얼마야? 포화 용액 320이잖아. 그러면 석출되는 양은 요거의 몇 배이다? 2배가 된다. 그래서 50g이 석출될 것이다. 자,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어야지 자꾸 딴 방법으로 풀면 안 돼.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접근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가 포인트야. 그 옆에 사이드에 있는 유제 1번, 2번, 3번도 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볼게.